애비! 애비! 식사 좀 부탁해. 나 배고파. 어수자, 너 부엌에 들어가서 애입 좀 거들어라. 응? 뭘 그렇게 꾸물거리는지 모르겠어. 심란해서 그럴 거야. 왜? 오늘 떠나는 날이잖아. 아, 맞다. 벌써 목요일이구나. 참,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커피를 데우느라 좀 늦었어요. 아침 급히 나가신 거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배고프시죠? 그래, 무사히 끝났어요? 아주 순산이었어. 잘 됐네요. 수지, 내가 식사를 해올 동안 저기 우편물 좀 갖다 드려. 가는 날까지 저렇게 성실하구나. 막상 간다고 하니까 꼭 식구를 하나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빠? 뉴욕에서 왔네. 뉴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토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 사람으로서 목요일 저녁쯤에 선생님을 찾아뵐 수 있는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다니엘 다빈포. 크리스토퍼?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 아닌가? 그 마음을 오래 신시렁이 다니엘 다빈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아니 칠장이가 왜 이리 늦어? 아침 일찍 정리하러 온다더니 아직도 안 나타나면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요. 아참, 그리고 오늘 애비가 떠난대. 그런 얘기 뭘 또 새삼스럽게. 어쨌든 오늘 떠나긴 떠나는 거지? 네. 가고 싶지 않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걸요. 제 결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발 좀 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랑 계속 살자.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지. 시카고에 가서 살란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던데. 동생의 아내가 애들을 넷씩이나 남겨놓고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 제가 가서 돌봐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떠난다고 하니까 섭섭하네. 우리 몇 시차야? 일단 5시 차로 보스턴으로 가요. 정말 가야 해? 자그마치 15년이에요. 이렇게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니. 그동안 여러 가지를...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저도 자꾸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정말 불쌍해. 저런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야. 우리끼리 했어도 다 할 수 있는 일 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그래? 그럼 지금부터 자기 방은 각자가 치웁시다. 아빠,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뭐? 병원 손님이 떨어져서 이젠 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 둘 수 없을 정도로 거지가 됐다고 그럴 거야. 그럼 이번 기회에 당신이 집안일을 한 거야. 그럼 난 나대로 병원 일에만 신경 쓸 수 있잖아. 당신은 도대체가 틀려먹었어. 무슨 일이든 미적미적 뒤로 미루기가 일쑤고 현관에 페인트 칠은 말할 것도 없고 진찰실의 벽지도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당신이 했겠어?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언제야? 저 벽지도 누가 사왔어? 내가 사온 거야? 당신이 사온 거야? 우선 환자가 진찰실에 척 들어서면 실내가 좀 말끔해 보여야 병원도 병원 같고 환자들도 기분이 좋지. 알았어. 당신은 그런 일에까지 자기 부인하고 딸들을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 돈을 내치면 뭐가 되냔 말이야! 글쎄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리고 외상값은 언제 받을 거야? 글쎄 외상으로 진찰을 해주지 말라니까? 그럼 병원은? 돈도 없이 병원에 찾아오는 그런 뻔뻔한 환자를 왜 봐줘? 자동사업해! 돈 없이 오는 환자라도 병원 치료해줘야지 의사된 도리가 있는 거야. 넌 2층으로 올라가라. 난 아빠하고 조용히 할 얘기가 있으니. 그 애비에게 주던 월급으로 다른 사람 하나 구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돈으로 다른 사람 구했어. 구했다고? 지난주 보스턴에 잠깐 갔을 때 보스턴에 갔었어? 여보, 사실은 말이지. 난 저 여자가 가는 거 조금도 섭섭하지 않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건방져가지고 다 큰 애들 이름을 옆집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고. 하지만 새로운 아이는 도시에서 와서 빠릿빠릿하고 아마 누가 오면 벨소리도 나기 전에 달려나갈걸? 이번에 플로리다에 갈 때 입을 옷도 그이한테 시선을 맡기면 아주 잘... 또 그놈의 플로리다! 왜? 어때서? 플로리다고 뭐고? 이번 겨울엔 아무 데도 못 가. 못 간다고?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겨울마다 거길 뭐로 갔냐 말이야. 나도 엄마 노릇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플로리다를 가야만 꼭 엄마 노릇을 하는 거야? 당신 애들 결혼은 전혀 신경도 안 쓰지? 아빠 야! 정말 너무해. 쓸데없는 소리 마라! 글쎄 그렇지가 않다니까. 마이애미 해변가에 가보면 결혼 상대 찾는 남자들이 바글바글해. 그런 남자들은 어디에 가든 있어? 여긴 없잖아. 게다가 겨울만 되면 모두 도시로 나가버리고. 아빠는 날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미쳤냐? 날 벌써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넌 아직 어려. 나 벌써 24이야. 24이 아니라 26이다. 아빠 내가 빨리 늙어 죽었으면 좋겠지?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광고를 해. 존다치를 뿌리던지. 당신 이렇게 어물쩍하다가 은근슬쩍 여기 남자랑 결혼식
당신도 여기 남자하고 결혼했잖아. 나야말로 그때 마이애미 해변가에 못 가봤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지. 고맙습니다. 여기 남자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난 여기 남자들이 싫어. 플로리다의 남자들은 수영복 입고 있는 네 꼴을 봐주니까 낫다는 거냐? 그럼 넌 수영복 입고 전날 찌푸리고 당신은 나가서 광고 좀 내! 당신 미쳤어? 예! 너희 아빠께서 우리더러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란다. 이번 겨울엔 플로리다고 뭐고 다 집어치우래. 옷 테이블하고 갖다 놓은 옷감도 갖다 버려야겠다. 난 가도 좋고 안 가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고? 아빠 날 벌써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는데? 난 널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난 아니라 여기 있으면 결혼 못해. 나보다도 수지가 먼저일걸? 왜냐면 수지가 나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나보다 수지가 먼저 결혼하게 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얘가 하는 소리를 건성으로만 듣지 마! 당신은 사치와 허영과 탐욕으로 뭉쳐진 여자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건 인생에 투자하는 거야. 당신같이 세상 물 좀 모르고 산 사람이 뭘 알겠어? 명두하로! 저도 한마디만 할까요? 집안일이니까 신경 꺼. 가정부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모님 딸들 이름에 함부로 부르는 대먹지 않은 여자라서 그러는 건가요? 새로운 가정부는 초인종이 울리기도 전에 뛰어나갈 텐데 전 그러지 못해서 그러는 거냐고요. 이게 어디서 영탐질이야? 너 오늘부로 해보니까 당장 해고요? 그만둔 사람을 해고시키는 법도 있나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시간이 돼야 나가죠. 안녕하십니까 부인. 칠장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에다. 그리고 수지도. 시간을 꼭 지켜서 오겠다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늦게 왔죠? 뭐 별로 늦지도 않았는데요.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벌써 겨울이 오려나 봐요. 어서 일이나 끝내고 가요. 원,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러서 살 수가 있나? 집안에서 나는 냄새가 페인트 냄새보다 더 지독하네요. 오는 길에 선물을 하나 준비왔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림인데 하나씩 가지세요. 마른 씨를 그린 건가 보자? 나를 그린 게 아니고 내가 그린 겁니다. 아니, 이건 죽은 물고기를 그린 거잖아. 지난 일요일에 잡은 연어를 그린 모양이죠? 맞아요. 둘 다 마른 씨가 그린 거예요? 네. 액자도 마른 씨가 만든 거고요? 괜찮죠? 벽에 걸어두면 어울릴 것 같은데요? 난 이런 그림을 보면 비위가 상해서 밥맛이 뚝 떨어진다. 저길 걸어놓으면 멋지겠다. 전 마른 씨가 그림을 그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수락은 그림 그리는 재주밖에 없어요. 멋지다. 그림도 멋지고. 아마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잘 그렸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림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제가 그림 공부를 했다는 건 몰랐죠? 몰랐는데요. 아니 이거 와렌 씨가 그린 거예요? 나 좀 보여줘요 진짜. 정물화라고 하는 거죠. 알아요 정물아.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그림으로 묘사한 거. 그런 것도 알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림을 안단 말이야? 엄마, 저 여자한테 자꾸 말 걸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그래. 수지도 같이 나가서 거들라고 하고. 그동안 난 마른 씨하고 벽에다 그림을 걸고 있을 테니까 엄마도 빨리 올라가. 저는 엄마 원해. 애비 미안하지만 따뜻한 물 좀 갖다 줘. 아빠, 마른 씨 그림 좀 볼래? 우리한테 선물했어. 괜찮네. 파랑에 갖다 놓은 그림도 많으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거래처가 100여 군데 되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로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걸 다 걷어들이려면 한 달은 걸리겠네. 걷어들이는 것까지 신경 안 씁니다. 팔릴 때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니까요. 자넨 위대한 예술가가 되기 틀렸어. 내기하실래요? 전 틀림없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말 겁니다. 에다, 그 그림들은 거기 어디다 그냥 세워두는 게 낫겠다. 거기에는 이름 있는 화가의 그림을 걸어야지. 한낱 7장의 그림을 걸어놓을 수야 있겠니? 부인, 제가 앞마당에 있는 울타리를 모두 칠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네, 대신 따님들의 초상화를 그리겠어요. 정말이세요? 네? 수지 얼굴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두 분의 얼굴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왜 갑자기 인심을 쓰지? 그럼 이왕 인신 쓰는 거 현관이랑 여기 진찰실에 칠한 페인트 값도 다 그냥 해주는 걸로 해. 그건 안 되죠. 아니, 울타리하고 초상화는 그냥 해준다면서? 네, 하지만 울타리를 칠할 페인트는 사다 주셔야죠. 초상화를 그리던 페인트로 칠하면 될 텐데 사오긴 또 뭘 사오라고 그러나? 초상화는 페인트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페인트하고는 종류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울타리는 내년 봄에 칠하지 뭐. 초상화도? 그거야 돈 안 드는 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럼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게 좋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에다는 의자 앉으시고 수지는 의자 뒤로 가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서봐요. 그 안에 에다는 그렇지.
파도에 휩쓸리는 조개 껍질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수지는 그냥 멍하니 바다를 보는 표정이면 어때? 그건 좀 아닌데요? 그럼 둘 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은 어때? 아니 이 옷을 그대로 입고 그래요? 잠깐만요.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그것도 아주 좋은데요? 이 색깔도 괜찮고 그 의자랑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럼 수지, 네가 여기 앉아. 내가 서 있을게. 앉아 있으면 꼭 어린애 같아 보여서 싫단 말이야. 그렇게 바꾸니까 더 좋은데요? 부인, 좋은 생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 이제 움직이지 말아요. 에다가 꽃다발 하나 들고 있는 건 어때? 좀 조용히 해. 쭈북이 엄마, 정말 내 얼굴 같아? 좀 더 있어 봐. 그림이 그렇게 빨리 되냐? 당신이 무슨 그림을 한다 그래? 나도 알 만큼은 아는 사람이야. 보자. 쭈북이 전에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나? 크리스토퍼한테요. 그분은 여기다 자기 사인을 했었죠. 크리스토퍼? 그 사람 내가 많이 알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사람 친구한테서 정보가 안 날라왔었어. 아니 그런 사람한테도 친한 친구가 다 있었나? 크리스토퍼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제게 그림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어딜 가든지 그분은 절 꼭 데리고 다니셨을 뿐 아니라 자기 옆에 늘 나를 앉혀놓고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그리게 하셨죠. 지금도 전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설마 술 마시는 것까지 배운 건 아니겠지? 여기 따뜻한 물이요. 고마워요. 아참, 해리 부인. 아까 보니까 보스턴에서 왔다는 그 빠릿빠릿한 아이가 부엌에 와 있던데 제가 들어가서 이 집 구조를 좀 설명해줘야겠네요. 독약이나 먹이지 않을는지 모르겠네. 엄마 잠깐만. 잠깐 실례해요, 아렌씨. 와래, 넌 언니 전부터 완성해. 또 엄마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림은 내가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부인과 애가의 귀를 맞추고 싶지 않아. 수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수지는 알고 있잖아. 엄마한테 선물하려고? 만일 우리 사이가 탈로 나더라도 잘 가십사 뇌물로 바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라고 하면 바로 나였으니까 내 말을 들어. 수지, 언젠가 수지가 나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와래, 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난 예술가의 아내가 되고 싶진 않아. 왜 싫다는 거지? 나 어떻게 해서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난 예술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리고 아직까지 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잖아.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하겠어? 그럼 해야지.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야? 좋아. 그럼 꼭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 우리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에다 언니가 먼저 결혼한 다음에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거야. 그럼 키스 같은 건 미래에도 괜찮은 건가? 키스? 난 어차피 수잔하고 결혼할 거니까. 자, 모두를 들이닥치기 전에 어서 하자. 그래. 용기가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두렵지 않아? 아니? 그래? 그럼 하자. 조용히 좀 하세요. 무슨 일이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날 들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안녕하세요. 수지, 나하고 같이 가. 전 수지하고 결혼할 작정이에요. 엄마, 수지가 먼저 결혼하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저런 칠장이는 100명을 묶어가지고 와도 절대로 결혼 안 시켜. 예술하다는 민들털이 안 돼! 안 보낸단 말이야! 전 수지야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고 말 거예요. 수지가 절 따라 나설 거고요. 수지도 이제 자기는 자기가 결정할 나이에요. 빨리 가. 아, 너와 같이 가자면 안 갈 거야. 저걸 그냥 둘 거야! 나중에 다 연락해! 안 된다. 네. 그럼 그리는 거라도 일단 하세요. 이제 초상화가 뭐가! 할머니라도 치마! 알겠어요. 그럼 수지를 위해서 이만 가볼게요. 너같이 싹수가 노란 것들은 더 크게 전에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고! 여보, 수지하고 잠깐 얘기를 좀 해야겠으니 잘 준비해줘. 오늘따라 아침부터 왜 이렇게 뒤숭숭한 거야? 아빠, 와래는 날 사랑하고 있어. 나 역시 와래는 사랑하고. 와래는 예술가가 되겠다잖냐? 예술가가 뭐가 어때서? 먹고 사는 건 어떡하고? 출세만 하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와래는 꼭 그림으로 출세할 거야. 수지, 예술가
나는 평생 가난해. 그리고 요즘 요즘 세상에 세상, 요즘 세상. 아빠는 골빛하면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와린이랑 다시 얘기해봐야겠다. 에비, 환자면 안들어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외출 중이라고 해? 들어오시죠. 선생님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선 이리로 좀 앉으세요. 에비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절 어떻게 아시죠? 미술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헤게트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혈색이 나쁜 걸 보아하니 위가 좀 좋지 않으신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선 이리 앉으셔서 혈을 내밀어 보세요. 저 의사 선생님, 전 어디가 아파서 여기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 하셨어요? 이 가을의 경치를 차창 밖으로 내다보며 낙엽 깔린 도로 위를 달리는 상쾌한 기분이란 정말. 그리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예? 선생님께 지고 있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뿌듯해지더라고요. 빚이요? 이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 웬 젊은이가 이 병원에 환자로 와서 여기 오랫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크리스토퍼 비. 아 그럼 오늘 아침 전보를 보낸 분이시군요. 네. 전 또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 다빈포트 씨?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빨리 왔군요. 제가 제 손으로 분명히 정오라고 시간을 말해놓고서 잊어버리다니. 근데 생각보단 훨씬 덜 걸리던데요? 아마 마구 달렸던 그런 모양이죠. 혹시 늦어서 왕진을 나가셨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씨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셨다고. 그럼요. 저 역시도 그걸 좋아했죠. 이 술을 끊고 요양을 갔었더라면 그놈의 폐병은 나았을 텐데. 어쨌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운명이죠.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 그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를 식구 이상으로 생각했죠. 특히 집사람의 정성은 그야말로 극진했죠. 그 사람이 고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집안의 헛간을 고쳐서 화실로 쓰게 했어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 그리며 보냈죠. 결국 그림이 그 사람의 건강을 망친 겁니다. 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며칠 전에 집에서 책상 정리를 하다가 그 친구가 여기서 머물고 있었을 때 내게 보내왔던 편지 몇 통을 발견했죠. 이 편지에 적힌 내용에는 선생님이 베푼 눈물겨운 호의와 나에 대한 부탁의 말이 적혀있더군요. 이 부탁의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로선 도저히 선생님께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대신 좀 갚아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친구가 선생님께 갚아드릴 빚이 총 얼마나 되죠? 글쎄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네, 정확하게 꼭 1000달러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이게 언제더라? 자, 그럼 받으시죠. 너무 늦게 갚아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전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수증이라도. 네, 주시겠다면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여보, 잠깐 나와봐. 가족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명함을 호텔에다 두고 나와서.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성함 바로 이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다빈포트 씨,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얘는 에다라고 하는 제 딸이고, 그리고 수잔이랑 막내딸이 있는데 아침부터 몸이 좀 불편해서. 그야말로 이 우주에서 제일 가는 양심가 다니엘 다빈포트 선생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부른 거야. 과찬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괜히. 여보, 이분은 크리스토퍼 씨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 저봐, 1000달러. 에다 당장 은행이나 줘야 돼. 그러시기 참 어려운 건데.
건데요. 우린 모두 오늘을 기억하자.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좀 앉으셔서 쉬시다 가시죠. 그리고 이분의 성함을 분명히 기억해두란 말이야. 성함은 데빌 포트 씨. 다니엘 다빈코. 다빌코.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혹시 그 친구가 자기를 영원히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선생님께 그림 같은 걸 드린 게 있으실 텐데 남은 게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좀 주시겠습니까? 이 편지에 적힌 걸로 봐선 적어도 6-7점은 있겠던데요. 6-7점이요? 한 점은 닭장 속에 있을걸요? 닭장 속에요? 맞아, 거기 있어. 하긴 뭐 있는 장소가 문제니까 그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문제죠. 그거라도 제가 좀 가져갈 수 없을까요? 그런 데다 둬서 모양이 어떻게 됐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유품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요. 에다, 같이 가보자. 거기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네.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요. 이 닭장 천장에 비가 오면 자꾸 새길래 마침 둘러보다 보니까 그림이 눈에 띄더군요. 기름도 묻고 종이도 두껍고 해서 그걸로 갖다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에빌! 잠깐 나와봐! 뻔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림 좀 쳤어요. 아예 몇 년 전인가 비가 새길래 그림을 한 점 들고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봐.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여기 계신 다빈 포트 씨가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다비포트 씨가요? 크리스토퍼 씨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셔. 가장 친한 친구분이시라고요? 망가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지고 내려와. 올라가보자. 이 식구분들한테 너무 폐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여기요. 너무 더럽네. 닭장 속에 처박혀있던 거니 오죽하겠어. 애비한테 시켜서 물로 꽉꽉 좀 닦아오라. 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솔로 잘 닦아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서 잘 닦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가져가는 게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이 크리스토퍼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는 것 같은. 아 참! 에다가 그린 건데 저기 저 그림은 어떠세요? 아니 저거 에다야 그리신 거예요? 많이 부족하죠? 정말 잘 그리셨는데요. 이 그림이 살아있어요. 다빈포트 씨, 사실 저도 한두 달 정도 그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한두 달밖에 안 배웠는데 저런 걸작을 그리셨다고요? 걸작 못해요! 네, 그렇게 자신의 작품을 과소평가하셔서는 안 돼요. 이 선이라던가 구도가 보통 수준이 아닌데요. 엄마, 지금 다빈포트 씨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지? 이 감정가인 저의 안목으론 천재적인 소질을 지니셨군요. 천재요? 이 그림을 저에게 파시지 않겠습니까? 얼마예요? 글쎄요, 무명 작가라서 그렇게 많이 드릴 순 없고 뉴욕에 있는 화랑에 맡긴다면 한 500달러 정도? 500달러요? 아니 400달러 정도면 되겠습니다. 저 저런 그림은 하루에 한 장씩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셔서 죽은 크리스토퍼의 병원비도 내주고 제 딸의 그림을 400달러씩이나 주고 사가시겠다니 좀. 400달러는 왜 400달러야? 500달러지? 이분은 방금 400달러라고 하셨어. 처음엔 500달러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500달러로 결정하는 거지. 뭘 그래? 파시겠다면 500달러 드리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주문이 몰려들 겁니다. 천자화가를 찾았네요. 이 애는 제 소질을 많이 닮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의사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제 꿈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 많은 그림은 안 가지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질 않네요. 저에게 뭐 앞면이나 뒷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뭘 그린 거죠? 바로 요 너머있는 징검다리를 그린 거야. 다락방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 있을 텐데. 잘 찾아봐. 부인께서 모아둔 과자 상자밖에 없어요. 글쎄 찾아보면 있을 거라니까. 글쎄 샅샅이 다 뒤져봤다니까요. 알았어. 이거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방문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 전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전 선생님과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손만 댔다 하면 돈을 왕창 벌어들이는 사업이죠. 하지만 제가 돈이 있어야죠.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협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라면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린 하루아침에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잘됐다. 이제 나에 가는 거야. 근데 무슨 싸움이길래 그러지? 그 말을 믿어? 뭐? 내가 돈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는. 엄마, 빨리 시장이나 가자. 아빠 또 시작이야. 그래, 나 너서
같으면 저 사람을 자세히 살펴봤을 거예요. 왜? 좀 수상하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왕진까지 하잖아요. 아까 아빠가 가서 괜찮다고 하면 그렇지. 엄마, 이번 겨울엔 플로리다 쪽보다 캘리포니아 쪽은 어때? 너무 좋지. 아나사님이 캘리포니아 남자랑 결혼하는 수지! 에비.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야 돼? 사람은 때때로 초라해질 때가 있는 거야. 이것 봐. 다 구겨졌어. 다시 그려줄 거야. 화가랑 그리는 게 직업이잖아. 에비. 에비도 예술하는 사람 싫어. 아니,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왕집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그리고 부인도 큰 따님하고 시장에 가서 아직 안 들어오셨고요. 그쪽 보러 왔는데요. 저를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제 친구에게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 이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죠. 저하고는 가장 절친한 사이였으니까요. 물론 그쪽을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데이비스란 친구 이름은 여러 번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만 다빈포트란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바로 데이비스입니다. 다빈포트라고 하셨잖아요. 데이비스 다니엘 다빈포트입니다. 네. 크리스토퍼는 당신을 아주 좋아했었죠? 직접 들으셨어요? 한두 번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당신도 크리스토퍼를 좋아했었나요? 크리스토퍼의 가장 친한 친구분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반갑네요. 언젠가 크리스토퍼한테서 편지가 한 통 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림을 제일 좋아해주는 여자가 하나 생겼다고 적어보냈거든요. 정말 그랬었어요? 전 그분한테 그림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림에 완전히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크리스토퍼의 작품을 좋아하셨다면 왜 그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의 작품을 잘 간수해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도록 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죠. 참,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 그림을 많이 배우셨다고 하셨죠? 네,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렇다고 잘난 척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래, 뭘 가르쳐 주던가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더 듣고 싶어지는데요. 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기초적인 얘기이긴 했지만 이런 색깔을 파랑이라고 하죠. 색채 배합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색이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낡은 의자를 하나 그리려고 할 때에도 그 실체보다 훨씬 더 낡아 보이게 채색해야만 미적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벽돌집을 보시면 저런 건 어떤 색깔로 채색하는지 아세요? 저런 건 붉은색을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녹색과 밤색을 배합해서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초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했어요. 난 그분이 가르쳐준 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이에요. 참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갔군요. 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다들 있는데 없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기념품 같은 것 말이에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믿었던 친구였는데 보고 싶다 친구야. 난 이제 여기 떠나요. 제 남동생의 아내가 애들을 4씩이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럼 제가 가야 해요. 저 여기서 가고 싶진 않지만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된다는 말을 들어도 그 친구와의 추억만큼은 늘 간직해 주시리라 믿어서 그런지 여기에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섭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이젠 저 태색한 붉은 색깔의 헛간도, 저 벽돌집들도, 그리고 저 언덕 너머로 바라다 보이는 목장의 풍경은 물론 둥글게 활처럼 휘어져 보이는 개울가의 징검다리도 이젠 영영 못 보게 되겠죠? 모두 그 친구가 평소에 즐겨 그리던 풍경들이죠. 네,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전 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를 갖다 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이따금씩 그에게 소개터를 짜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도 편지에 썼던가요? 저한테만큼은 숨기는 게 없었으니까요. 전 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서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건 그 친구의 유품을 한두 개쯤은 잘 간직하고 계셨어야 되는 게 도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그 친구의 스케치 같은 거라도. 스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요? 아니 그게 뭔데요? 언젠가 저의 초상화를 그려준 적이 있어요. 에비 그 그림을 꼭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몇 년 동안 제 침대 머리맡에다 쭉 걸어놓고 있었어요. 꼭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그걸 보시려면 제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잠깐만요. 저 사람은 누구죠? 나 대신 이 집에 와서 일하게 될 아이예요. 아니 안 되겠네요. 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모르는 남자를 제 방으로 끌어들이고 싶진 않아요. 하긴 그러시겠군요. 하지만 그림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하시다면 크리스토퍼가 남기고 간 유품들을 돈을 드리고 가져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남기고 간 유품 가운데 이 처치 곤란한 것들이 있으시면 모두 저에게 팔아치우시죠. 팔만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돈을 받고 팔아버리시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고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와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그 친구의 유품을 돈을 들이고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전 돈을 받고 드리진 못해요. 이 크리스토퍼의 일품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두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고마운 일을 하고 계시군요. 전 그러시다니 그냥 드릴게요. 그냥 주신다고요? 아니요. 어쨌든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물론 그러셔야겠죠. 미안하다 친구야. 누가 와요? 어떻게 하죠? 저 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 남한테도 하면 안 돼요. 엄마 아직 안 들어오셨지? 응,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무래도 온다면 못 전하겠네. 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긴데? 화랑을 경영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동안 그려놓은 그림 있으면 모두 다 내놓아 버리는 거야. 자기가 다 사가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내 그림이면 무슨 작품인지 다 사갈 테니까 자기하고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계약금 5,000달러를 내놓지 않겠어?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았지. 일단 그 돈으로 뉴욕으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할 거야. 와랭, 그건 안 돼. 그럼 여길 떠나야 되잖아. 물론이지. 하지만 너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난 결코 여길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와랭, 엄마 절대 날 같이 가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 수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봐. 나 혼자 떠나게 내버려두지 마.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자. 우선 올라가서 짐을 싸가지고 에비한테 맡겨. 에비가 여길 떠날 때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럼 난 차를 한 대 빌려서 정거장 근처에 대기시켜 놓을게. 수지는 에비를 배웅하는 척하면서 함께 나오고 우린 따라서 결혼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쩌려고? 부탁이야, 도와줘.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데뷔는 예술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도망가는 걸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탁하잖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당신 때문에 도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럼 4시 반까지 근처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일찍? 준비는 빨리 해야지. 키스는 나중에 해. 수지 넣어서 올라가 준비하고. 4시 반이야. 아빠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시도록 해야 해. 고마워. 누구세요? 헤게트 선생님 댁으로 알고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잠깐 만나뵐 수 없을까요?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식사 시간은 꼭 지키시니까. 안에서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성함이 에비 아니신가요? 절 아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씨가 무척 너그러우실 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헤게트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좀 전화를 걸어봐드릴까요? 아니 뭐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전 바둑판 무늬로 된 옷을 입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바둑판 무늬로 된 옷이라며? 빨간색과 흰색의 체크무늬 옷 말입니다. 늘 즐겨 입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저 부엌에 일이 많아서 실례하겠습니다. 해겟 선생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앉으시죠, 로센 씨.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젊은이 하나가 이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화가였죠.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며칠 전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크리스토퍼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보낸 편지 몇 장이 튀어나오더군요. 그 편지들이 그에 대한 나의 우정과 이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겟 선생,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크리스토퍼는 선생에게 $1000의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자를 6%씩 쳐서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 $1600라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더군요. 그 액수를 여기 이렇게 수표로 가져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러고 나니 무슨 어마어마한 의무나 이행하고 난 사람처럼 이 마음이 아주 후련해지는군요. 사실 그 친구가 살아있을 때 전 그 친구에게 너무 소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좀 도와줄 수 했던 건데. 로센 씨, 어쨌든 알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후하시군요. 아,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오신 김에 그분의 유품이라도 기념으로 몇 점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에 남아있는 게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제가 말로 얻으러 온 건 아니니까요. 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정말로 한 점도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재산이며 이 소유물이라는 걸 인정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선생님 댁에다가도 몇 점쯤은 남겨놓고 갔을 법도 한데요. 예를 들면 치료비나 입원비 대신에 맡겼던 거라도 말입니다. 그런 거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제가 $10,000를 드릴 테니 그걸 제게 주십시오. $10,000요? 더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릴 수 있는 여유는 없고요. 그렇다고 그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는 생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떡하시겠습니까? 절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두시겠습니까? 저로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글쎄요, 선생님과 똑같은 죄를 해온 사람이 있어서 똑같은 죄를요? 액수값이 똑같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림을 파신 건 아니시겠죠? 그냥 줬는데요. 요놈을 있는 진검다리 그림이었는데. 아니, 그냥 주셨다고요? 사기를 당하셨군요. 예? 그냥 주셨다면서요.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더라? 다니엘 다빈포트입니다. 다니엘 다빈포트라고요? 네,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그걸 달라고 했다고요? 못 쓰게 됐다고 하는데도 상관없다고 달라졌네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선생님 그분을 아세요? 알고 말고요. 알아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선생님 말고 그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아내하고 딸이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한번 혼을 내주죠. 그 사람은 뉴욕에서 미술평을 쓰고 있는 평론가죠. 꽤 유명한데 이 화가들에게 마치 폭군과도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귀중한 물건을 이 자그마치 시가 $10,000씩이나 나가는 그림을 거저 가져가다니.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제가 변호사와 미리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다빈포트가 가져간 그림은 선생이 오래전에 이미 나한테 팔았던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영수증입니다. 여기다 사인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10,000짜리 수표를 드릴 테니 저와 함께 법원으로 가십시다. 판사 앞에서 다빈포트가 한 얘기를 그대로 진술하세요. 하지만 그 그림은 여기저기 곰팡이가 쓰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편없이 낡았다는 것만을 강조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모두 제가 맡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을 한번 혼내주고 말 테니까요. 해게트 선생님 계신가요? 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손님과 얘기 중이신데요. 일단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에비 선생님 아니세요? 뉴욕에서 제가 꽤나 유명한 모양이죠? 바로 그분이셨군요. 아직도 계시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저 진검다리와 공유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저 벽돌집과 그리고 붉게 퇴색된 저 낡은 옷방과 에비. 선생님
사장님 오늘 정말 이상한 날이에요. 아니 글쎄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불러들어와서 제멋대로 남의 이름을 불러대고 야단이. 그렇다고 그렇게 놀라실 것까지는 없어요, 에비 선생님. 헤리트 선생님이신가요? 예. 다비포트라고 합니다. 아, 네. 누구시라고요? 다니엘 다비포트입니다. 어제저녁 뉴욕에서 전부를 쳤던. 혹시 방해가 되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못하시면 좀 나가서 기다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번에 다비포트 씨가 분명한가요? 예, 분명히 그분입니다. 아닌데? 뭐라고요? 분명히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번에 다비포트 씨가 맞다면 아까 왔었던 그 사람은 또 뭐죠? 아니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로센 씨, 여기 뭐 타러 오셨죠? 진정하세요. 여기까지 와서 추운 모습 보이실 겁니까? 하긴 거리의 청소부들은 무엇이든지 쓸어모으는 게 직업이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탓할 수 없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술가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도 같은 존재예요. 난 예술가들의 피를 빨아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피를 빨아먹었다면 고객들의 피를 빨아먹었을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이 당신 같은 미술평론가들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주고 이 그림의 주가를 최고한도로 올려가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리더를 생활선으로 삼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가 없다면 어디 가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도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사기와 겉멋을 쓰러 예술작품의 원활한 유통 과정을 더럽히는 가장 악재자네! 잠깐! 여긴 내 집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죠. 당신은 분명히 다빈포트라고 했죠. 그리고 당신이 맞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다빈포트 씨가 맞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런 사람이야말로 미술계의 기생충이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 같은 올바른 미술평론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몇 년 전 이 병원에 입원했었던 불쌍한 젊은 화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말고요. 크리스토퍼 빈.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 반갑네요. 근데 그 화가가 그는 제게 $1,000의 빚을 지고 죽었죠.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도 그분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오신 건가요? 그래서 온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그가 빚을 지고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빚을 진 건 오히려 선생님과 우리들 자신이죠. 우린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에게 진 빚을 영원히 갚지 못할 거예요. 온 세계가 모두 천재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천재라며? 크리스토퍼가 천재였단 말씀이신가요? 천재였고 말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그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 선생님을 만나뵈면 혹시 새로운 사실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전기를 쓰는 중이라고요? 네, 그런 거라는 게 바로 제 직업이니까요. 그럼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뭐죠? 그분의 그림이 지금 뉴욕에서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못 보셨나 보죠? 바로 애틀랜틱스에 실렸죠. 바로 어제 저녁에 당신이 실었잖아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헤게트 씨, 이 예술은 길다고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예술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하죠. 그분의 첫 번째 전시회가 뉴욕에서 열린 지도 벌써 10여 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겨우 그 진가가 판명되니 말입니다. 이제 그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통틀어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위대하고도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도 위대한 사람이었나요? 오직 그림과 쓸만을 가까이 하다가 이 마을 바로 이 장소에서 젊은 나로 세상을 떠난 크리스토퍼 빈. 그 크리스토퍼는 바로 우리들의 크리스토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행된 애틀랜틱스에 있는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데이비스란 사람. 그 사람 역시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에게 보낸 애틋한 사연의 편지들이 모두 공개됐더군요. 우리들의 크리스토퍼 빈이요. 다빈포트 씨, 제 아내입니다. 아, 이분이 다빈포트 씨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더 설명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이분은 로센 씨. 우린 보다시피 뉴욕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골 의사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전 이제부터 그를 위대한 화가로 추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의 그림이 돈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요즘 그 사람 그림만큼 고가로 매매되는 그림도 없을 거예요. 그럼 $500도 넘는단 말씀이세요? $500라뇨? 자그마치 $100,000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니, 그림 한 점에요? 아니 그런데도 당신은 그래?
최고 가격으로 쳐서 $10,000를 주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색을 낸 거예요? 그건 흥정이 막 시작될 때 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디 되게 할 팀이 있었나요? 그만한 가격을 제시한 것도 로세이시로서 아주 큰 맘 먹고 인식 쓴 걸 거예요. 어쨌든 저 사람 얘기를 그만합시다. 하느님 맙소사. 이제야 생각이. 아니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선생님, 여기 또 전무 한 장이 왔는데요. 뭐가? 로세이시, 내 생각엔 가격을 좀 더 높여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다빈포트 씨. 장사를 그렇게 크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선생님, 전 원래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판에 좀처럼 끼어들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선생의 이익을 옹호해드린 차원에서 적절한 가격을 조절해 드릴 테니 어디 한번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있으면 모두 다 가져와 보세요. 왜요? 뉴욕 시립박물관에서 크리스토퍼의 그림을 가져오시면 75,000달러에 사겠다는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크리스토퍼 빌이 남긴 그림이 모두 7점이나 된다고 하던데. 언덕의 목장, 징검다리, 공유지의 벽돌집, 붉은 헛간, 그리고 제가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 그런 걸 그렇게 소중하게 다룰 줄 몰라요. 제가 보기엔 절대 그러실 분 같지 않네요. 정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아마 어딘가에 있겠죠. 아마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그 누가 와서 팔라고 해도 전 결코 팔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들 제발 그만 나가주십시오. 제발 나가주세요. 그럼 오후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주시겠어요? 아니 왜 또 오시겠다는 거죠? 크리스토퍼가 이곳에 있었을 때 그분의 사생활에 대한 선생의 회고담을 좀 들어볼까 해서요. 밥 먹고 얘기하죠. 이걸 여기 놓고 갈게요. 바로 여기에 크리스토퍼의 편지들이 수록되어 있죠. 그가 말하는 그림의 목록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아마 선생님도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름은 모르시고 저보다 먼저 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신도 나가요! 네, 일단 다시 오죠.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거액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생 단 한 번의 기회를 이 손가락이 다 멈춰놓다면 걸려있던 그림이 없어지니까 벽이 허전해서 못 보겠어. 난 내 방으로 올라가서 좀 누워야겠다. 식사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요.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그래 먹지마. 아무것도 먹지마. 일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지 않아? 날 지금 원망하는 거야? 크리스토퍼인가 뭔가 하는 놈을 여기 끌어들인 건 누구지? 헛간 속에다 집어넣고 그림을 그리게 한 건 누구였느냐 말이야.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한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었어! 제가 가는 날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당장 마! 저한테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지 않으시더니. 어서 나가!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그럼 자기가 다빈포트로 가면서 제일 먼저 여기 찾아왔던 사람은 누구야? 무턱대고 그 사람한테 그림을 그냥 줘버리는 게 아니었어. 아빠는 그 사람한테 속은 거야. 그래 속은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도로 찾아와야 할 거 아니야. 그놈의 $500을 받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오란 말이야. 잡긴 어디 가서 잡아. 이름도 모르는데. 뉴욕으로 갔던 자신밖에 몰라. 만나기만 해봐라. 아주 한 방에 골로 보내버려야지. 그 사람은 당신보다 젊어. 얘를 얻어맞히나 봐. 그건 그래. 놈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보라. 아니야. 그러다 지금 어떡하지? 하지만 우린 그 그림의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보라고 당신을 부른 거 아니야? 아까 그 사람이 당신 보고 분명히 그랬지?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럼 이렇게 말해. 그 그림을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다고. 우선 만나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림이 여기 얼마나 남았을 거라고 했지? 다빈포트의 말로는 7돈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 아까 아빠가 그걸 내다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지?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그렇지. 에비! 잠깐 나와봐! 그 아까 애비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분명히 샅샅이 다 지워왔단 말이지. 다락방이라뇨? 아까 왜 사람이 찾아왔었을 때 말이야? 아, 네, 다 찾아봤어요. 근데 그림은커녕 비슷한 것도 없다란 말이지. 네, 없었어요. 알았어. 나가. 애다. 네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찾아. 수지! 자가 이리 내려와봐! 수지는 불러서 뭐하게? 어쩜 수지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왜 아빠? 혹시 집안에서 크리스토퍼의 그림 같은 게 굴러다니는 거 본 적 있니? 그걸 물어보려고 오라고 한 거야? 그래, 잘 생각해봐. 어디서 본 적 있어? 왜 소리를 질러? 대답이나 해. 있긴 있었어. 뭐라고? 어디? 헛간에. 헛간을? 몇 점이?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8점은 되는 것 같던데? 8, 9점? 응, 낡은 상자 속에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최근에 본 게 언제지? 얼마 안 됐어. 그걸 꺼내서 마련한테도 보여줬는걸. 이거 큰일이군. 틀림없이 그 와린이란 놈이 훔쳐갔을 거야. 아니 아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게 헛간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와린한테 보여줬다. 그런 거 아니야? 글쎄 그렇지 않다니까? 그놈을 당장 이리 불러와. 아니지. 내가 오라고 해야지. 여보!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니? 말에도 훔쳐가지 않았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옷을 볼 때가 뭐? 내가 옷을 볼 때가 뭐라고? 내가 모닥불을 다 태워버렸다고! 여덟 점을 다. 8점 더 될 거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 모두가 기막힌 그림들이었어. 시끄러워! 저 어떻게 그림들을! 애비 말이 맞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안다고 몽땅 다 태워버렸어. 뭐? 그럼 몸에 그 사람이 가져온 거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의사 H는 나를 양심적으로 돌봐주었다. 그러나 약에 대해서는 무식할 정도로 문외한이었고 총무리했다. 어쨌든 여러모로 나를 많이 웃겨준 사나이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H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걸 거야. 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난 그의 초상화를 하나 그리게 해달라고 그토록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을 했건만 그는 끝내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예술이라는 걸 마치 하등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치과기들의 지랄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거봐, 그때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야. 또 당신을 그린 거니까 그걸로 닭장 수리를 하느라 갖다 쓰진 않았을 거고. 네가 좀 읽어봐. 내게 헌신적인 간호를 아끼지 않은 사람은 이 집의 2딸과 한 여자였다. 난 아마 그 여자의 극진한 간호 때문에 적어도 몇 달간의 생명은 더 연장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모두가 다 그 여자의 덕택일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이곳에서 나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준 천사와도 같은 존재다. 아니 지금의 나에겐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 난 때때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곤 했었지. 엄마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애비 얘기인가 봐. 쌀쌀한 바람이 소매 속을 스며드는 가을날 아침, 내가 들판에 앉아 그림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녀는 종종 내게 따끈한 커피를 내어오곤 했지. 아니, 우리 집 커피를 내려줬다고? 지금 그런 게 문제야? 내가 그렇게도 친절을 베풀어준 크리스토퍼한테 나 몰래 뒷구멍으로 커피 같은 걸 내다줬다는데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커피는 누구네 건데? 그렇다고 애비하고 무슨 일이 있었단 건 아니잖아. 천사같이 아름답다고? 천사가 얼어 죽었나 보다. 오, 이 한심한 여편네야! 오, 크리스토퍼가 초상 하나를 그린 것을 내가 봤어. 누구를? 애비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 그린 적이 있었어. 그 그림은 지금 어떻게 됐지? 크리스토퍼가 죽고 나서 애비가 자기 방에다 걸어놨어. 애다, 거기 그냥 있지. 빨리 가서 좀 보고. 언니 잠깐. 아빠 그건 애비 거잖아. 아니 너 방송에 그걸 꼭 애비 거라고 해야 속이 시원하겠네. 넌 정말 사람 놀라게 하는구나. 그림을 2점이나 사기당했어. 그건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애비 거잖아. 조용히 해. 다르겠다. 좋아 맘대로 그래. 여보, 나도. 그보다도 애비가 저 그림을 가져갈 건지 알아봐야 돼. 그거야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 물어보나 마나 여기 두고 갈걸?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 보나마나 우리한테 그냥 주고 가겠지. 그냥 들어가서 떼어놓자. 에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하지. 눈을 감아봐. 당신은 생각을 할 땐 언제나 눈을 감는 버릇이 있잖아. 어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게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어. 에비는 전문 모델도 아니었고 한 달에 $300씩 월급을 받는 가정부야. 그땐 $150였지. 150달러건 300달러건 우린 월급을 주고 그 여자의 시간을 산 거야. 문제는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초상화를 그리게 할 권리가 있느냐는 거지. 와! 우리 거 맞네. 에다, 가서 떼어와. 뭐라고 안 그럴까? 그러니까 몰래 가서 떼어와. 그리고 나올 땐 커튼도 좀 찢어놓고 침대도 뒤집어놓고 방 안으로 온통 난리판을 쳐놓고 나오란 말이야. 그래야 아빠도 말하기 좋지 않겠니? 도둑이 왔었나 보다 하고 말이야. 난 보잘것없는 시골 의사에 불과하지만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러는 건 아니다. 모두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서 들어가 보라니까. 그리고 나올 때 뒷문으로 와야 한다. 나오거든 당신이 침대 밑에다 숨겨둬야 돼. 들키면 다른 물건으로 보상해 준대지. 애비가 부엌에 나와있어. 그림이 듯? 그림이 어떻듯? 기가 막히게 좋아.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럼 어서 식사 준비하라고 해라. 아, 글쎄 부엌에 있다니까. 그럼 여기 와서 저 식탁부터 정리해 놓으라고 해야겠다. 엄마가 불러봐. 애비! 애비! 얘기는 당신이 보내. 미안해.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나오라고 했어. 말씀하시죠. 아까 애비한테 너무한 것 같다고 그걸 사과하려고 그러나 봐. 괜찮아요. 우선 이거 먼저 테이블 위에다 씌워줄래? 네. 가는 날까지도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 정말 고맙네. 정말 그래. 그런 건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도둑이요? 애가와 농담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도둑이 들었어. 너무 착하고 그치? 스미스였나? 거기 스미스가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고 진짜. 어디가? 겨자 좀 가져오려고요. 겨자 같은 건 필요 없어. 모두들 안 좋아하는데. 그렇지 여보. 그럼 당연하지. 겨자를 가져와야지. 이바이비. 겨자는 필요 없다니까. 당신 애비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할 얘기가 많아서 좋아하죠. 보스턴으로 들어가요? 누가요? 그러지 않아도 좀 물어볼까 했는데 새로운 그 애는 어때? 아주 예쁘게 생겼던데요? 생긴 거야 예쁘게 생겼겠지. 우리 집사람이야 원래부터 사람을 고르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애비 아주 곰곰이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해봐. 애비가 우리한테 해주만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 말이야. 하지만 저 같은 여자야 15년 동안이나 이 집에 있었던 사람이라 선생님의 성격이나 습관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할걸요? 얼마나 빨리 이 집에 적응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생긴 용모로 봐선 잘 적응할 것 같아? 전 이제 그만 식사 준비를 하러 가야겠네요. 식탁이 아직 덜 정리되지 않았어? 알아요. 근데 불에 뭘 올려놓고 나와서요. 이러다 다 태우겠어요. 아니 그렇게도 주변 머리가 없어? 그것도 못 붙들어 놓게? 그런데 당신은 그래도 이때껏 내가 못 들어줬지 당신이 못 들었어?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쯤에 방에 들어갔을 거야. 곧 들고 날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같이 좀 도와줘. 왜 날 시켜? 당신이 갔지? 내가 가줄게. 당신이 받지 마. 수지, 네가 받아라. 애비 좀 다시 나오라고 해봐. 얘기를 좀 더 키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보세요? 가만히 있자. 무슨 일이야지? 아직 부르지 말아봐. 할 얘기를 미리 생각해놓은 거지. 네. 그러다가 나 하루 종일 걸리겠네. 뭐라고요? 우선 나하지 말라고 해야겠어. 네, 회계캐치 집인데요. 나하지 말라고 가져가는 척하는 거. 그건 안 돼. 그럼 정말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가지 않게 되면 일은 더 힘들어지게 돼. 불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당연하지. 마치 뭐가 타고 있었기에 왕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들킬 뻔했어. 그걸 막 벽에서 때리고 하는데 어깨 너머로 애비의 얼굴이 보이잖아. 아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서 식사부터 하자꾸나. 이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내쫓아놓고 다시 일시켜보는 거야. 자, 아빠! 뉴욕에서 온 전화야! 뉴욕이야? 사랑이래 뉴욕에 있는! 뉴욕이라면 아주 넌달 머리가 난다. 나가고 없다고 그래! 거짓말은 아빠가 해! 알았다! 여보세요. 네, 겐트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뭐라고요? 진검다리요? 그래. 얼마요? 아니 얼마요? 생각해보죠. 내일 다시 연락 주십시오. 무슨 전화야? 진검다리란 그 그림이 보관만 잘 돼 있는 거면 12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야. 보관만 잘 돼 있으면. 당신 내 얘기 들려? 12만 달러? 12만! 어깨가 모르고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거둬주다니! 식사하세요. 모두 1인 앉으세요. 모두 앉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 집의 막내딸 수정이라고 해요. 아빠께서 너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그게 궁금하군요. 저 지금 이렇게 한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뭘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엄마나 아빠한텐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사실 전 오늘 저녁 집을 나가려고요. 오, 저런. 떠나기 전에 선생님께 그림평을 부탁드리려고요. 그림이요? 집을 나가려고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한다든가.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왜 반대하시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요. 예술한다는 사람은 아주 질색이시거든요. 유망한 사람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뭘 알아야죠. 그래서 선생님께 그 사람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정말로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요. 만일 그림이 별로라고 해도 결혼을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전 다만 그림을 그려도 될 사람인지 궁금해요. 만일 별로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현명한 일일까요? 전 저대로 생각이 있어요. 아, 여기 그 사람의 그림이 2점 있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평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건 죽은 물오리를 그린 그림이고 이건 연어를 그린 거예요. 봅시다. 정말 이상하네요. 꼭 크리스토퍼의 제자가 그린 그림 같아요. 맞아요. 13살 때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았었대요. 어쩐지.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림을 몇 작품 더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군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집도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지금 같이 가보시겠어요? 애비는 시카고로 갈 거예요. 그리고
벌써 여기 저기 돌아다녔다.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아주 안 돼 보이시네요. 나 다비포트 선생님하고 어딜 좀 다녀올게. 그래. 떠나기 전에 애비도 잠깐 만나봐야겠는데. 바로 길 건너니까 잠깐 다녀오면 돼요. 왔어? 다 둘러보고 왔어. 언덕 위에 있는 목장에도 징검다리가 있는 개천가도 그리고 공동묘지까지도 다 돌아보고 왔어. 아니 공동묘지엔 또 뭐하러 갔었어? 내 그림 가져간 사기꾼 찾으러. 거기 묻혀있을까봐? 놈은 그림을 그리면서 근처에 있을 거야. 그림을 그리면서? 난 놈이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았어. 그럼 방에 들어가서 그림이나 배우지 않고 벌써 은행 금고 속에 맡겼다고. 다시 호텔로 와서 물어보니 그림 도구를 사서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는 거야. 이름은 테런트라고 하는 놈이다. 테런트? 에비! 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목이 있다. 에비! 뭐야 잠깐 나 죽어. 당신이 나가 있는 동안 뉴욕에서 3번씩이나 전화가 왔었어. 또 전보가 7장씩이나 왔었는데. 전 보고 보고. 난 지금 그런 데까지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걸 보란 말이야. 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골의 평범한 의사로서 오직 환자를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야. 탐욕도 없고 하다못해 외상값도 받아낼 줄 모르는 숙맥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내 꼴을 좀 봐. 여보, 이제 환자의 눈을 까 뒤집어 보는 일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선 이 일부터 빨리 해결하잔 말이야. 나도 노력하는 중이야. 애비가 떠날 때 어떻게든지 그림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잘 좀 해보란 말이야. 난 이제 아주 지쳤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집으로 온 거잖아. 어쨌든 나한테 맡겨. 애비, 이걸 좀 봐.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부터 그러는 거죠. 놈들은 언제고 또 나타날 거야.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럴 만한 일이 있어. 에다의 그림이 붙어있던 벽을 좀 봐. 먼지를 좀 털어야겠는데요? 와렌의 그림이라도 갖다 걸어놓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건 너무 작아서 안 돼. 다 가릴 수 있는 걸로 갖다 버려야지. 이봐, 에비. 크리스토퍼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그려준 초상한 거 하나 있지.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그걸 갖다 걸어놓는 게 어떻겠어? 네? 어서 가서 가져와봐.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걸 저기에 걸어놓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치 쥐가 갉아먹은 횡단보 같다고들 할 텐데요. 에이, 모두들 좋아할 거야. 그 그림은 액자에 끼어있지도 않은걸요? 그러면 상관없어. 그렇게 하도록 해. 에비, 이걸 좀 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할 수 없죠. 아이고. 훔치는 것보단 이게 신사적이지. 아직 확실히 준다고 안 했어. 여기 가져왔어요. 정말 멋있는 그림인데. 액자를 해놓으면 더 좋아 보일 거야. 액자를 만들 시간적 여유는 없고. 여보, 2층에 올라가면 당신 엄마 사진을 끼워둔 액자가 있잖아. 크기도 꼭 맞을 것 같은데 사진만 빼고 갖고 내려와. 액자도 좋은 거잖아. 그럼 차라리 그 사진을 여기다 걷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살아계실 때도 2층에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셨어. 애가. 애비가 가서 가져와줘. 제가 모친 대신 한번 걸 어떻게 가서 떼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액자에다 걸어놓으면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 텐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액자가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게 문제지. 어쨌든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럼. 여보, 한 250달러 정도만 줘도 될 거야. 어? 그러다가 괜히 본전도 못 건지게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그렇게 되면 정작 가슴 아파할 사람은 바로 나야. 자그마치 250달러씩이나 이런 데다 투자를 하게 되니 말이야. 솔직히 저라나 정부 같은 게 이렇게 나가들지만 않는다면 난 절대로 이런 데다 투자하지 않을 거야. 여보, 이거 줘봐. 코 있는 데가 빨간 걸 보니까 아마 분을 발랐던 모양이지? 그리고 손은 왜 저렇게 시퍼렇지? 글쎄,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지? 칼이야. 그러고 보니 정말 쥐가 갉아먹은 혼돈부 같이 보이는데요. 쥐가 갉아먹은
벌레 같은 걸로 좀 닦아야겠네. 우선 들어가는 길 좀 맞춰봐. 작아서 잘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들어가긴 들어갈 거야. 자, 딱 맞지? 아무도 저 초상화를 보고 저라고 생각지 못할 거예요. 저렇게 해놓은 걸 지금 크리스토퍼가 본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글쎄 말이에요.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애비, 이 그림은 아마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거야 라고요. 그래. 그럼요.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선 저한테 얼마나 감사를 하던지. 제가 무슨 큰일이나 해준 것처럼, 꼭 어린애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다니. 오, 울지 마, 애기. 자꾸 그러니까 나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이러다가 나도 울겠는데. 애다, 내려와서 이 그림 좀 봐라.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자, 이걸 좀 봐라. 여기다 이렇게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멋진데? 아, 그러고 보니 여기 두 사람의 애비가 있는 셈이야. 하나는 실제의 애비, 하나는 그림 속의 애비.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애비가 여길 떠나고 나서 몇 년 뒤에 다시 와서 이 그림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잘 보관해두고 있을 테니 영영 말고 떠나도록 해. 아니, 이 그림을 두고 가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가 이 그림을 갖겠다는 건 아니야. 물론 이 초상화의 가치를 생각한다면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시카고의 가격이 250달러라는 현금이 이 그림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될 거야. 그럼 좀 더 해서 500달러로 해, 아빠. 좋아! 500달러 줄게. 썩적진 않지? 아니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할지. 당신은 마치 결정했어. 하지만 전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애기. 놀라게 하지 마.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물건이라 애착이 가서. 하지만 거절하기 전에 나의 제안이 얼마나 너그러운 척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이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면 가지고 가는 거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게 좋겠다. 여보, 난 미처 그럴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친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애비, 섭섭하게 무슨 말을? 아니에요. 수지만 절 좋아했죠. 에다도 절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그럼 그랬다 치고 당장 이 자리에서 와야 해. 그래.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라도 한 장 있으시면 절 주시죠. 제가 시카고로 가져가서 크게 확대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 것 대신 그걸 걸어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애기도 알다시피. 그리고 그렇게 크게 확대하려면 돈도 적잖이 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정답게 사진을 찍어본 일이 어디 한 번이나 있었어야지. 그런데도 제 초상화를 벽에다 걸어놓고 보시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걸어놓겠다는 거지. 보기 싫은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벽에다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쳐다봐? 전 매일 저 그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인걸요. 그럴 거면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저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누가 왔나봐. 애비, 부탁해. 나도 부탁해. 애비, 저 그림을 여기 두고 가는 걸로 해. 생각해봐. 500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야. 줄 거지? 그럼 그러는 걸로 알고 있을게. 어쨌든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물론 생각은 해봐야지. 하지만 좋은 쪽으로 짜고.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길래요. 그림 때문에 오신 모양인데 느낄 수가 없게 됐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죠? 아까 저희들한테 성함이 다비포트라고 하셨죠?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선생님과 단 둘이서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왜? 무슨 비밀 얘기라도 있으신가 보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나가들 있어. 나가들 있어. 아빠, 조심해야 해. 가져가려고 하거든. 소리를 질러. 진정하시죠. 전 지금 선생님의 친구가 되어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나에게서 돈더미를 훔쳐갔어. 내게 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요? 전 다만 그림을 수집하는 데 있어 선생님과 상의를 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건 겨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단수가 아주 보통이 아니신 누구야? 그런 얘긴 그만하시고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돈벌이 얘기나 좀 해볼까요?
참, 그 얘기에 앞서 크리스토퍼가 여기에 남기고 간 그림을 모두 얼마에 넘겨주시기로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 난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없어진 그림들을 찾아내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상황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다 태워버렸어. 당신이 가져간 그림하고 저기 있는 저 그림만 빼고요. 저건 별장인데요. 그러나 선생님과 나는 지금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 같이 돈을 몰아보자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게 바로 크리스토퍼가 그린 언덕 위의 목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물감이 덜 말랐으니까요. 아니 이건 어디서 난 거요? 어디서 나긴요? 제가 그린 거죠. 아니 그럼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야? 그림을 위조하는 전문가입니다. 전 이 집에 크리스토퍼가 그린 그림이 적어도 몇 점쯤은 남아있을 거라는 기사를 봤죠. 그러나 그림이 있건 없건 그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한 그 추측 기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하시더라도 조금도 상심하실 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모작들을 그려내면 선생님께서는 그걸 마치 원래 집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린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젠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위험한 짓이야. 위험할 거 없습니다. 그건 범법행위야.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술품 수집가들 치고 어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아무한테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부양해야 할 사랑스러운 부인과 두 따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가족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내게 얼마를 주겠다는 거야? 전체 금액의 20%를 드리죠. 그건 너무 싼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25%. 50%. 아니,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당신의 정체를 안 삼. 당신은 나한테 꼼짝 못하게 됐다는 걸 알아야 해. 오작들을 끊었다고 했지? 이봐! 내 말 한마디면 당신의 운명은 끝이야! 진정하시죠.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요? 역시 자네였군. 이 집에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은 건 납니다. 그러고 보니 또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았군. 미리 선수를 쳤어 하는 건데. 아니 이 그림은 아니, 두 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이렇게 되면 로센 씨는 우리의 판매책을 맡게 되겠죠. 여보, 나가 있어. 이쪽으로 오십시오, 로센 씨. 우린 방금 막 합의를 다 마쳤습니다.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네. 난 모작이 아닌 진품을 사러 온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기 있습니다. 사가실 테면 사가시죠. 오! 저기 있군. 아니 근데 왜 사인이 없지? 끝까지 사인쯤이야 그냥 그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이것도 자네가 그린 거고. 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말고 계십시오. 정말 난 자네 솜씨에 놀랐어. 이 정도의 재주꾼인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렇다면 저희 화풍쯤은 얼마든지 분간이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았나? 아, 이 진품이면 사고 싶은데. 이건 진짜예요. 이 사람 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이죠? 자네 말씀. 그럼 이거 정말 선생님 것이란 말씀인가요? 그럼요. 사가실 테면 20만 달러만 내십시오. 선생은 그 정도로는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우선 이액자나 떼어내시죠. 아마 1년 안으로 20만 달러의 2배 이상은 더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진품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지. 내가 보증하지만 이건 틀림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장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진품의 여부에 대해서 미술협회의 감정을 의뢰하고 있죠. 자, 로센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감정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란 말이야? 저기 때마침 다빈포트 씨가 들어오시는군요. 저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오, 결국 찾았네요. 야, 잠깐 감상 좀 할까요? 이렇게도 위대한 화가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니. 봐요, 이 강한 선. 그러면서 부드럽고 고상한 화풍이야말로 정말 미의 극치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 75,000달러 드리겠습니다. 이걸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보죠? 사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걸 사서 뭘 하시게요? 전시해 놓는 거죠. 팔릴 때까지 몇 달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몽땅 우리 상점으로 끌어들이려고요. 자 선생, 그럼 우선 앉아서 흥정이나 하실까요? 저 팔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 맘대로. 아빠 부끄럽게 왜 이래? 넌 나가 있어. 참으세요 선생님. 자 그럼 선생 10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직까지는 제 맘대로. 시간이 없어. 그건 나도 알아. 에비는. 부엌에 있어. 아니 내가 이 바쁘게 그 여자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꼭 대신 당이라도 주면 되잖아. 네, 도와드려요? 당신도 입 닥치고 있어? 그렇게 놔두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 하시는군요. 너무한 게 아닙니다. 저로서 최고의 가격을 부른 건데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10만 달러 정도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물건인데 뭘 그러십니까? 그것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아빠 못 팔면 어쩌고 그래? 조용히 해. 그럼 12만 달러 드리죠. 그 이상은 죽어도 못 드립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아, 그럼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직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팔게 된다면 그대로 제 값을 받고 팔아야 할 게 아닙니까? 500만 달러만 내고 가져가십시오. 아니 선생님 정말 미쳤어? 그럼 390만 달러. 다비포트씨 이거 좀 센데요? 좋습니다. 그럼 300만 달러. 자꾸 그렇게 내리지 마. 안 돼요. 자, 어서 가요. 150만 달러 드리죠. 안 돼요. 아이 나 참 그럼 175만 달러. 안 돼요. 정말 너무 잘하네. 이해하세요. 저 원래 머리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저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럼 저도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못 나오게 빨리 들어가 봐. 그 돈을 주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좋습니다. 그럼 200만 달러 드리죠. 300만 달러 내시오. 그럼 3일 안으로 지불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290만 달러. 더 내리지 말라니까. 230만 달러. 받은 이자리 성금으로 나머지 받은 내일 지불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식으로 해서 250만 달러 없어. 좋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보통이 아니시군요. 현금을 줘. 엄마 왜? 보스턴에서 내가 집으로 가겠대. 그럼 보내버려. 누군가 나가봐라. 환자가 온 거면 아빠 지금 왕진할 거고 안 계신다 그래? 우선 이것부터 쓰고요. 뭐 때문에 오셨죠? 에비 양의 트렁크를 교도주러 왔습니다. 아니 여기 웬일이에요 말해? 안녕하십니까 다비포트 씨. 뭐하네? 아까 이분의 그림을 가서 보고 왔죠.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하나 탄생하겠던데요? 그림이 그렇게 좋아요? 예수지! 와렌이란 사람이 왔다! 어서 오게 와렌! 뭐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도 오늘부턴 예수라는 사람을 달리 보기로 했으니까 마음 푹 나요. 트렁크를 내다 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기다 서명을 하시죠. 그리고 이건 수표입니다. 여보, 잠깐 이 줘봐. 여보. 2차 시간에 다들 작별 인사해드리려고요. 선생님, 전 이 집에서 있었던 모든 사사로운 일들을 오늘로써 다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에비, 나도 다 알아. 그리고 네가 아까 약속했던 500달러. 자, 잘 살아. 자, 그럼 조심히 가, 에비. 아니, 저 사람 그림을 가지고 왜 저러죠? 미역으로 가져가고요. 가사를 빨리 전시해놔야죠. 그럼 아마 이 그림을 거르고 각처에서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걸요? 그 아무 끈이나 포장할 종이 좀 내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권리로 남의 그림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권리라뇨? 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보긴 난생 처음입니다. 이건 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 거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나한테 팔았어? 언제요? 손에 그림값을 들고 있잖아. 여기 있어요. 그거 돌려드릴게요. 어서 받으란 말이에요. 당신들은 날 영원히 잊지 않겠으니 저 초상화를 여기 남겨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무릅쓰고 저걸 여기 두고 가기로 마음 먹었던 건데 당신들은 지금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비! 너무하세요. 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내 것이고 당신은 내게 월급을 받았던 사람이야? 이건 날 그린 내 초상화예요. 여러분, 에비하고 잠깐 조용히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난 분명히 수표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별일 아닙니다. 오해요, 오해. 에비, 우리가 15, 16년 동안 에비에게 베푼 호의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거야? 정말 너무한데? 저거 가져가겠어요. 왜 이래? 누가 할 소리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요. 내가 무슨 비열한 짓이라도 했어? 도대체가 모두 욕심이 많고 비열하고 악랄해요.
선생님도 역시 애는 아니시군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도 넌 이 떠나는 마당에 신경 써서 500달러로 준 거고, 그리고 보너스로 한 1000달러 주면 줄 생각이었어. 선생님은 지금 이 초상화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물건을 집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야. 이 초상화는 나에게 있어선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요. 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이 초상화는 그 사람의 마지막 유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더욱더 소중한 거고요. 잘 생각해봐. 가난하게 사는 동생과 조카들도 생각해야지. 직업도 없다면서 그럼 더 힘들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경제적으로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크리스토퍼가 날 위해서 그려준 거예요.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난 그 사람과 약속했어요.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겠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욕심이 많은 건 누구지 모르겠고.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만 떠날게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이 초상화는 에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해. 에베는 우리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시간에 나가서 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줬어. 천만에요. 난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에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조금도 쉬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 집 커피도 갖다 줬어!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커피는 부인이 항상 표시해뒀잖아요. 그래서 난 내가 먹을 것을 조금씩 모았다가 그에게 갖다 준 거예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게. 로센이라는 사람이 초상화를 250만 달러를 내고 사겠다고 했어. 250만 달러? 우리 서로 반반씩 말이야. 당신이 반, 나 반. 그것도 싫으면 나 혼자 다. 안 돼요. 그럼 반에서 좀 더. 안 돼요. 그것도 싫으면 150만 달러를 줄게요. 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 글쎄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이거 놓으세요. 찢어져요. 당신은 정말 욕심쟁이야. 난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난 100만 달러를 준대도 받지 않겠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크리스토퍼 빈, 그분은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게 살다 갔어요. 옷이라곤 제가 손수 짜진 스웨터 한 장밖에 없었어요. 단 하룻밤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잡았으면 하는 게 그 사람 소원이었었는데, 그는 그렇게 값비싼 그림을 그렸으면서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했죠? 난 그 사람 그림이면 무조건 다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그림을 그렇게 많이 모아둔 거예요. 많이 모아두었다고? 네. 얼마나 가지고 있지? 부인이 모닥불에 던진 걸 불에 타기 전에 제가 다 꺼냈어요. 지금 어디 있어? 제 트렁크 속에요. 불이 붙기 전에 꺼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대로예요. 모두 몇 점이든지? 17점이요. 17점? 아니 지금 17점이라고 했어? 여보! 런센씨! 애다! 왜 그래? 애다! 이리 와봐. 저 트마가 문제가 아니야. 다 찾았어. 다 찾아냈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다 찾았어. 다 찾았다고. 아니 뭐라고? 당신이 태우지 않았어. 애비의 트렁크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17점이다. 17점이요? 어머, 정말 천만다행이네. 그럼 모두 우리까지. 그건 트렁크에 있는 너.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러다가 기차 시간 놓치겠어요. 기차 시간이 문제야? 저리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아우. 남의 트렁크를 함부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 롯센지, 우리 이것 떨어져 주옵시다. 근데 선생,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줄은 모르고 미처 준비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아 잠깐! 그림에 손대지 말아요. 시간 얼마나 나갈 것 같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마련 씨, 트렁크를 다시 좀 챙겨주시겠어요? 아이, 글쎄 얼마나 나겠나니까요? 한 10,000달러 정도 되겠죠? 여보, 당신도 이 소리 들었지? 안전해, 만달러, 안전해. 우리 이제 부자. 저번 동네 배처럼 생겼네. 이것도 파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건 또 뭐죠? 언덕의 목장이라는 그림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우리의 계약은 이걸로 끝이야. 이건 모두 제가 모아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모두 불 속에서 내가 꺼낸 거니까 이건 모두 제 거예요. 흥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그림이 정말
이건 분명히 내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가 친척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이번 빛의 시대 내게 죽고 간 건데 당연히 날 거지. 그렇다면 물론 당신 소유죠. 뭐라고요? 당신도 분명히 들었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렇게 덩어리가 큰 뭉치가 생전 처음인데요? 이런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올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근데 이걸 전부 어떻게 값을 정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통틀어서 200만 달러 정도면 되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돈이 급한데 잠시만요. 편하실 대로요. 전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가요. 여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슈밀한테서 들어올 것이 보두슈탄한테서 들어올 게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군. 가방 들었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세요. 그럼 계산해봅시다. 바빠서 인사도 못 받겠다면 할 수 없지. 이대로 가는 수밖에. 데비, 가시려고요? 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모두 바쁜 모양이네요. 데비, 당신의 그 초상화에 대해 한 말씀 들어도 괜찮을까요? 당신에게서 그걸 뺏으려는 건 아니에요. 데비, 그런 예술 작품은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건 당신의 것인 동시에 우리 미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데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카고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걸 미술 박물관에다 보관해 두세요. 그럼 당신이 보고 싶을 땐 언제라도 가서 볼 수 있으니까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180만 달러 드리죠. 아니, 아까 200만 달러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얘 언제 내가 그랬어? 그건 다빈포트식의 그 정도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었던 거지. 데비, 난 당신에 대해서 그 초상화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엄연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당신과 크리스토퍼,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냐? 그러셨어요? 다비포트 씨, 이제야 밝히지만 내게 청혼을 해온 남자는 크리스토퍼 한 사람이었어요. 그이는 나에게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였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잖아. 너무 중태였기 때문에 식을 올릴 순 없었어요. 근데 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크리스토퍼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난 크리스토퍼의 아내예요. 그걸 증명해봐. 증명해봐. 증명해보란 말이야. 그야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을걸요? 물론 증명해드릴 수 있어요. 날짜를 새긴 결혼 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누가 뭐래도 난 크리스토퍼의 부인이에요. 당신이 헤게트 부인인 것처럼 저 또한 그 사람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그림들은 모두 저 사람 거 아니야? 제기란. 이거 내 성장이 되겠나? 어쩌면 난 포기하겠어. 돈도 없고. 이거 못 가져가. 내 신체를 가져가면 가져갔지. 이거 못 가져가. 내 것이기 때문에 불에 태울 수 있었듯이 아무리 보관을 하고 있었더라도 이건 내 거야. 엄마, 그럼 아빠 마음대로 못 팔아? 어? 엄마, 이건 너무해 불공평해. 데비, 당신은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아무 말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던 거죠? 전 무엇보다도 그 얘기가 듣고 싶군요. 가져가! 가져가라고! 그럼 제게 돈을 돌려주시는 건가요?